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검찰이 그래도 경호처 압색을 막았던 이유겠는데요. 민간인 김건희가 공식적으로 비화폰을 쓴 내용이 이제서야 확인이 되었고 고위 공직자들과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MBC,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내란 이후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했더니 김건희가 비화폰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화폰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비화폰 불출 대장을 입수해 김건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했는데요. 서버 기록에선 김건희가 여러 차례 비화폰을 사용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화폰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용 내역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훈 전 경호처 처장은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상황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라고 뭉갰지만 딱 걸린 것입니다. 이래서 검찰이 지금도 기를 쓰고 비화폰 서버를 달라고 한 것일까요? 일단 서버 기록까지 확보했다고 하니 이제 김건희가 비화폰을 사용하는 고위 공직자들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를 놓고 국정개입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는 김건희 일가의 양편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문수, 양평은 고속도로가 말도 많던데 저는 공사를 해도 일체 부정비리 시비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뒤늦은 수사기관 수사와 국힘의 손절, 결국 특검으로 가야겠죠. 이어서 맘카페 폭발, 김문수 1억 발언 논란. 국힘과 김문수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여성 혐오 어쩌고 종일 지적했지만 정작 출산 지원 1억 주로 했는데 엄마가 주식 넣어 다 들어먹으면 발언을 던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달려들던 언론들이 입국 다물고 있고 그나마 MBC와 한겨레만 다룰 뿐입니다. 한겨레,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무조건 아이 낳자마자 1억 원씩 통장에 입금시켜주려 했는데 그러면 혹시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다른데 혹시 주식에 넣었다가 다 들어먹고 이러면 애를 못 키우잖아 라고 말했다.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자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설명하다가 한 말이다. 한겨레, 김문수 후보의 엄마가 들어먹으면 발언에 대해 여성 비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의 누리꾼들은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왜 애 키우는 걸 엄마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왜 엄마가 그 돈으로 주식을 하냐? 부부가 같이 받는 건데 왜 여자가 주식 투자해서 망할 거라고 단정짓냐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MBC 역시 맘카페의 반응을 전하며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두고 맘카페들에선 부부가 같이 받는 돈인데 왜 여자가 주식 투자로 망할 거라고 하냐? 애는 엄마만 키우냐?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할배요. 이어서 유시민 작가, 제가 어제 오늘 욕먹고 있는데요. 이런 김문수나 이준석은 잘 안 까는 언론들이 유시민 작가 관련해서 무려 500개가 넘는 기사를 양산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국힘 윤희숙은 이때다 싶어 35년 전 이야기까지 들고 나오며 이제서야 졸업을 시켰는데요. 밤사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오늘 검색해보니 500개쯤 되더라. 대부분 비난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전체를 보고 기사를 쓴 곳은 딱 한 곳이었다며 기자들에게 무서운 팩트체크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관련해서 기추자님은 유시민 총공격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거다. 다음 민주정권 내내 예고편이라는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실제 국힘엔 잠잠했던 여성의 전화까지 입장을 낼 정도니 난리도 아닌데요. 관련해서 유시민, 댓글에 제가 비난받는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자고요. 제가 어제 오늘 좀 욕을 먹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3년간 당한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거는 사실. 그러고 저는 표를 받아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365일 받으면서 수년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참 대단하구나 그 삶이, 그런 생각을 새삼 느꼈고요. 저는 투표용지에 없으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딴 분을 뽑으세요. 또한 설란영 씨에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건 잘못한 것 같다. 보다 정확한 표현을 썼다면 좋았을 것 같다면서 여성 노동자를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그는 논란이 됐던 찐 노동자, 고양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부를 아니까 설란영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 후보는 선거 전 전체가 네거티브로만 진행해왔다. 이럴 때 배우자가 야당 역할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편을 우러러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설 씨가 왜 그런 언행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라며 제가 계급주의나 여성비하, 노동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 아울러 전체 발언과 맥락을 다시 봐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패널로 나온 최강욱 전 의원도 언론들과 이 분위기에 기가 막힌다. 유시민과 가장 안 어울리는 연관 검색어가 떠 있었다고 언급하며 설란현 씨가 왜 등장했는지 전체 문맥을 보라고 언론과 이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사이다로 날렸습니다. 관련해서 베풀들은 설란영에 노조할 것 같아 생겼냐 우는 발언에 경악했던 여성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은 정치인의 문법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국힘은 급기야 이재명 아들 도박자금 출처 국세청에 조사 요청까지 이르렀는데요. 관련해서 조상호 변호사 어처구니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총 707회 판이 돌았다는 거죠. 도박 공소장에서 도금 계산은 매 판이 돌아가는 횟수마다 건 돈을 전부 합하는 방식이니까 총 2억 3천만 원이면 한 판 평균 30여만 원을 가지고 참가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2년 이재명 후보는 유명 정치인을 아버지로 둔 탓에 좋은 대학에서 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아들이 한때 인터넷 도박에 빠져 천여만 원 정도 손실이 난 바 있다고 밝히고 부덕을 사과한 바 있죠. 결국 공소장 기재 내용을 유추하면 많아도 200만 원 들고 여러 차례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00여 회 정도 판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도박 공소장은 수십만 원 가지고 고수도 밤새 참여하면 전체 도금 표시가 억대가 됩니다. 판마다 그 판에 들어간 판돈을 무한 더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걸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마타도어로 다시 대통령직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즉시합시다. 그들은 내란으로 국민 기본권을 뭉개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 세력들입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답해야 합니다. 번외 윤일상 선처 없습니다. 왜 그리 화가 많아요? 분노는 우리가 마음에 더 크지만 그런 방식의 악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욕설이 본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비난하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꾹꾹 참으려 했는데 오늘 새벽부로 모조리 캡처해서 법적 조치 들어갈 겁니다. 제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악플러 분들께 민영사 금융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선처 없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악플러들이나 기사화해야지 민주진영 흔들기에만 나서고 있네요. 마무리로 전해용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다. 국힘 국회의원 김정재. 이게 바로 나치가 대량 학살의 가스실을 이용한 이유입니다. 파시즘에 물들면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악마의 지배를 받다가 스스로도 악마가 되었던 파시즘 국가 국민들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 이전에 자기 인간성과 인류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